자, 계속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절대온도 비체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 1kg의 압력을 P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가열하여 절대온도를 4T1까지 상승시킨다.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절대온도와 비체적이 주어졌는데 압력을 P로 일정하게 유지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정합이 정합. 압력 일정하게 했으니까 정압 변화예요. 정압 변화. 압력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냐? PV는 NR T예요. PV는 NRT.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금 압력 P가 일정하대요. 압력 P가. 예, 일정하대요. 그럼 뭐냐? 압력 P가 일정하다는 거는 자, 지금 이 최적과 부피와 온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최적과 부피. 그러니까 여기서 T분의 PV는 잘 보세요. T분의 PV는 NR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T분의 다시 쓸게요. T분의 PV는 뭐라고요? NR이 된다고요. 근데 이 NR은 뭐예요? 몰수고요. R은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상수. 그럼 이 값은 뭐냐?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 일정. 응? 일정하대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압력 P가 일정하대요. 지금 정압이에요. 정압. P가 일정하대요. 그럼 뭐냐? T분의 V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쵸? P가 일정하니까 T분의 V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돼요. 이렇게. 그렇겠죠?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T1분의 V1이나 T2분의 V2나 일정한 거죠. 1번 상태, 2번 상태. 그쵸? 일정하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자, 한 일이에요. 한 일. 자, 외부의 한 일입니다. 한 일. 그 뭐냐? 한 일은 어떻게 돼요? 한 일은 지금 정압 변화니까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죠, 뭐. 그죠? 외부의 한 일이 PV잖아요. PV. 유동 에너지. 그죠?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V1이 있고요. 맨 처음에 부피가 V1이에요. 그럼 V2의 값만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잘 보세요. 이 식에서 V2는 T1분의 T2 곱하기 V1이 되네요. 맞죠? V2는 T1분의 T2 곱하기 V1이라고요. 자, 그런데 절대 온도를 여기에서 이 절대 온도를 얼마까지 올렸다고요? 4T1까지 올렸대요. 4T1. 그럼 T1분의 4T1이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즉 V2는 4V1인 거예요. 맞죠? 약분되니까 T1은. V2는 4V1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 V2 대신에 뭘 대입해주면 돼요? V2 대신에 4V1을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P 곱하기 3V1 되는 거죠. 그죠? 4V1 빼기 V1이니까 3V1. 따라서 이거는 3 곱하기 P 곱하기 V1인 겁니다. 3PV1. 그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 가한 1은 3PV1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이 있네요. 3번. 다음 문제 2번. 회전 날개를 이용하여 용기 속에서 두 종류의 유체를 섞었다. 이 과정 동안 날개를 통해 입력된 1은 5090kJ이며 탱크의 방열량은 1500kJ이다. 자, 용기 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 자, 이거죠. 자, 뭐를 물어봤어요?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자, 물어봤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자, 델타 U는 자, U2 마이너스 U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날개를 통해서 입력된 1이 얼마래요? 입력된 1이 5090kJ이래요. 얼마라고요? 5090kJ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탱크의 방열량이 얼마라고요?
1500kJ이래요. 그럼 용기 내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빼주면 되죠. 여기서 탱크의 방열량이 1500이니까 1500kJ를 빼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5090만큼의 5090kJ만큼의 자, 2를 입력했어요. 2를 입력했는데 자, 입력된 1이에요. 자, 입력된 1에서 자, 열로 방출한 게 1500kJ입니다. 열로 방출했다고. 탱크 열로 방출했다고요. 그죠? 그럼 빼주면 되죠. 그 나머지 열은 뭐예요? 나머지 열은 내부 에너지의 바로 변화가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돼요. 빼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3590 나옵니다. 3590kJ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빼주면 돼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답은 1번. 다음 문제 3번. 피스톤 실린더로 구성된 용기 안에 140kPa 10도씨의 공기가 들어있다. 이 기체가 폴리트로픽 과정을 거쳐 800kPa까지 압축되었다. 이때 공기의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자, 이건 뭐냐? 바로 폴리트로픽 변화입니다. 폴리트로픽 변화.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PV에 1.5승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폴리트로픽 지수가 얼마인 거예요? 폴리트로픽 지수가 1.5인 거죠. 폴리트로픽 지수가 1.5임을 알 수가 자, 있는 겁니다. 이 식에서. 그죠? 이게 바로 폴리트로픽 지수예요. 자, 근데 뭐를 보고 뭐라고 하냐? 자, 변화 후의 온도를 지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온도와 압력의 관계예요. 결국 T1분의 T2는 P1분의 자, P2의 얼마였어요? N분의 N-1승이었죠. 그쵸?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온도와 압력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자,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자, 온도의 온도. 압축했을 때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냐? 결국 T2를 지금 물어본 거네, T2. 자, T2는 T1 곱하기 P1분의 P2의 N분의 N-1승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자, 그러면 T1의 값은 얼마냐? 절대 온도인데 지금 현재 몇 도래요? 10도씨. 자, 공기의 온도가 10도씨래요. 그러면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10 켈빈이죠. 그죠? 절대 온도니까 절대 온도. 자, 여기에다 곱하기 자, 처음에 용기 안의 압력이 140kPa이고요. 140kPa. 그리고 압축해서 자, 압력을 800kPa까지 압축됐대요. 압축해서 800kPa까지. 그리고 폴리트로픽 지수가 얼마라고요? 1.5예요. 요 n 값에다 1.5를 넣으면 돼요. 1.5분의 1.5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T2의 값이 얼마냐? T2의 값이 대략적으로 506켈빈이 나옵니다. 506켈빈. 그런데 문제 보기를 보시면 바로 절대 온도가 아니라 섭씨 온도 나왔죠?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506켈빈에서 273을 빼주면 되는 거죠. 섭씨 온도로 바꿔주려면. 그죠? 273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233도가 됩니다. 233도.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네요. 3번. 다음 문제 4번. 교축 과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교축 과정. 자, 4번은 교축 과정인데, 이제 교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교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관 중간에 어떤 밸브. 자, 밸브에 의해서, 자, 유체의 흐름이 이렇게 좁은 곳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넓은 쪽보다 좁은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죠.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떨어지죠? 그쵸? 이거는 우리 유체역학에서 배웠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떨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축입니다. 교축. 예? 교축이라고 해주는데 이상기체는 교축 과정에서 바로 엔탈피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기체에서는
자, 교축 과정에서는 뭐라고요? 엔탈피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는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문제 5번. 자, 질량이 3kg인 공기가 온도 323켈빈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4배가 되었다면 이 개가 한 일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줄/kg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이게 어떤 과정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온도가 323켈빈으로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어떤 과정이다? 등온이죠, 등온. 자, 온도가 일정하대요. 네, 등온 변화, 등온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 자, 변화 전의 압력과 자, 최적의 곱이 되는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가 돼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긴 해요. PV는 nRT에서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은 자, 이 PV입니다. PV. 요 값. 이게 뭐예요? PV가 외부에 간 1이잖아요. 1. 그죠? 외부에 간 1이에요. 그럼 PV 값이 얼마냐? P1, V1이에요. P1, V1이 얼마냐? 자, 대입할 거예요. 대입. 자, 여기 보시면 이 기체 상수. 이 기체 상수의 단위를 딱 보세요. 자, 단위가 뭐라고 나오냐면 287 줄/kg 켈빈이에요. 켈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체 상수 있죠. 기체 상수의 단위에 이렇게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이 기체 상수는 뭐냐? 잘 보세요. 이 기체 상수는 바로 n분의 r입니다. 분자량분의 일반 기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특정 기체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면 자, 요 n 몰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n분의 r 이게 뭐예요? 이게 요 n분의 r 이 n분의 r이 이 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체 상수의 단위에 킬로그램이 있잖아요. 킬로그램이 있으면 이 값에 뭐가 포함되고 있다고요? 이 값에 분자량까지 포함되고 있다고요. 분자량까지.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MRT입니다. MRT. 요 M은 질량. 요 대문자 M은 뭐예요?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 기체 상수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있으면 n분의 r인 거고요. 킬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r인 거예요. 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M 질량 몇 킬로그램? 질량이 3kg이에요. 3kg 곱하기 자, 기체 상수. 공기의 기체 상수가 얼마래요? 287이래요. 287 줄/kg 켈빈.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온도. 자, 온도 얼마? 온도는 323 켈빈이래요. 일정하대요. 323 켈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계산해 보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7만 8,103줄이 나옵니다. 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단위를 킬로줄로 바꾸면 278.103 킬로줄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킬로줄로. 이렇게 돼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가 킬로줄로 물어봤으니까 굳이 줄을 킬로줄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278.103 킬로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시스템이 한 일. 자, 외부의 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뭐냐? 지금 뭐 했어요? 팽창. 자, 최적이 지금 잘 보세요. 최적이 4배로 바뀌었대요. 자, 부피가 4배로 바뀐 거는 팽창한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팽창이에요, 압축이에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거는 팽창이죠, 팽창. 그죠? 그러면 팽창일은 뭐예요? 팽창일은 바로 절대일이죠. 그죠? 절대일이죠. 팽창일은 뭐라고요? 절대일이에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절대일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일. 절대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일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아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참고사항, 그 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일은 뭐냐? 절대일은 P1 곱하기 V1의 ln V1분의 V2입니다. V1분의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l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ln은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 이거는 계산기로 누르시면 돼요. ln은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P1 곱하기 V1. P1 곱하기 V1 구했죠? 여기 구했죠? 278.103kJ이고요. 곱하기 ln V1분의 V2인데 지금 최적이 몇 배로 됐다고요? 4배로 됐다고요. 4배. V2가 V1의 4배라고요. 4배. 그럼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죠? V2가 V1의 4배니까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이 시스템이 한 일은 대략적으로 386이 나옵니다. 386kJ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문제 6번. 자, 공기의 정압 비열이 절대 온도 T의 함수 CP는 1.0101 플러스 0.0000798T로 주어진다. 공기를 273.15켈빈에서 373.15켈빈까지 높일 때 평균 정압 비열은 얼마냐? 자, 평균 정압 비열은 제 이론 강의에서 설명은 드린 적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관연도 문제를 통해서 공식을 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통해서 자, 평균 정압 비열은 뭐냐? 자, 정압 비열은 CP죠. 그죠? 정압 비열이 CP예요. 평균 에버리지. 그래서 평균 정압 비열은 CPA라고 합니다. PA. 에버리지 프레죠. 그죠? 그래서 평균 정압 비열인 거예요. 정압 비열. 자, 이거 어떻게 보냐? 평균 정압 비열은 T2 T1분의 1 인테그럴 T1에서 T2까지 이거는 CP 정압 비열이죠. 정압 비열을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 뭐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온도 T에 대해서. 자, 근데 온도가 보시면 273.15켈빈에서 373.15켈빈까지 높인데요. 그리고 이 정압 비열은 문제에 나왔고요. 자,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T2가 얼마야? T2가 373.15. T1은 273.15예요. 자, 분의 1. 인테그럴 T1, 이거 나중에 쓸게요. T1, T2로 쓸게요. 일단 간단하게. CP. 자, CP가 얼마냐면 문제 나왔어요. 정압 비열이 1.0101 플러스 0.0000798 0.0000798 여기는 T 이렇게 나왔네요. DT 원래 DT가 되죠. DT가 그죠? T로 놓을게요. DT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 적분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적분하는 걸 아셔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진짜 맞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분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 보실게요. 자,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지금 이거는 어떤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인데 잘 보세요. 인테그럴 자, 1부터 2까지 지금 이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뭐 2x의 자, dx다. 자, 이거 적분하는 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적분하는 거. 자, 어떻게 적분하냐면 자, 지금 x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요 1이라는 값은 뭐냐? 1이라는 값은 적분하면 x가 되고요. 요 2x를 적분시키면 뭐가 되냐면 x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2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는 방법은 자, 2를 먼저 대입하세요. 여기다. 이 식에다가 2를 먼저 대입하세요. 그럼 2 플러스 2의 제곱 빼야 돼요. 빼기 1을 대입하세요. 1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적분된 거를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인테그럴 자, x의 n제곱을 자, 적분한다. 자, 어떻게 적분하냐? 잘 보셔야 돼요. 요 지수에다가 자, 1을 더하세요. 지수에 1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n 플러스 1이죠. 그 n 플러스 1을 나눠줍니다. n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그리고 x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1이죠. 여기 1이 있죠. 근데 여기 뒤에는 x의 0제곱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x의 0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수에 1을 더하라고요. 1을 더하면 x가 돼요. 그죠? 1은 나눠봤자 1이니까. 그래서 x가 돼버리고요. 여기는
자, 요 지수가 지금 1이에요. 그럼 지수에 1을 더하세요. 2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요 2가 사라진다고요. 요 2, 이게 2니까 1을 더하면. 그래서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곱.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한 문제 그냥 포기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맞추시고자 하면 이 내용을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숙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적분해 볼게요. 적분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값은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하면 373.15 빼기 273.15 얼마예요? 100이죠, 100. 자,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00분의 1이고요. 이걸 적분하면 1.0101t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수가 나와 있으면 그냥 t만 붙이면 돼요, t만. 상수잖아요? x만 붙이면 된다고요. t에다가 자, 플러스 여기는 지수가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1을 더해서 나눠주세요. 얼마가 돼요? 2분의 0.0000798t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t1, t2예요. 여기 얼마? 273.15, 373.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373.15를 대입하고 한 번은 이거를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고요. 빼주면.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계산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100분의 1, 여기 있죠? 100분의 1. 100분의 1 곱하기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 이거 먼저 할게요. 1.0101 곱하기 t잖아요, t. 자, 이거 대입한 거에서 이거 대입한 걸 빼라고요. 그럼 얼마가 돼요? 빼면 373.15 빼기 273.15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게요. 이거 계산할 거예요. 플러스 2분의 0.0000798에다가 자, 이거를 t에 대입한 거에서 이 값을 t에 대입한 걸 빼주라고요. 그 얼마가 돼요? 대입해주면 373.15의 제곱 마이너스 273.15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것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1.036이 나옵니다. 1.036이 나와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해서 평균 정압 비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어떤 기체 1kg이 압력 50kPa, 최적 2세제곱미터의 상태에서 압력 1000kPa, 최적 0.2세제곱미터의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엔탈피의 증가량은 몇 킬로줄인가? 자, 엔탈피의 증가량을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엔탈피의 증가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유동 에너지 변화라고 했죠? 그죠? 엔탈피의 변화율, 즉 증가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유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대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대요. 이거 0이잖아요, 0.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U는 0입니다, 0. 그죠? 그럼 뭐만 구해주면 돼요? 요것만 구하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탈피의 증가량은 델타 PV니까 P2V2 마이너스 P1V1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서 처음 걸 빼주면 돼요. 그죠? 변화량이니까, 변화량. 자, 그러면 P2는 얼마냐, P2. 자, 지금 이게 상태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은, 자, 보세요. 50kPa, 최적이 2세제곱미터예요. 자, 여기에서 변했대요. 어떻게? 압력은 1000kPa, 그리고 최적은 0.2세제곱미터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P1V1. 자, P1V1. 이게 뭐예요? P2V2가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2V2니까 1000 곱하기 0.2 여기에서 빼라고요. P1V1을. P1V1 빼주라고요. 50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해주면 엔탈피의 증가량은 100입니다. 100 단위는 킬로줄이죠. 킬로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100킬로줄. 그죠? 답은 1번에 있고요.
자, 다음 문제 8번. 자,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밀폐된 용기 내에 일정한 질량의 이상기체가 차 있다. 초기 상태의 압력은 2바, 최적은 0.5 세제곱미터이다. 이 시스템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하여 압력이 1바가 되었다. 이 과정 동안에 시스템이 한 일은 몇 킬로줄인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이게 어떤 과정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시스템의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가. 자, 온도가 일정하대요. 예, 정온 변화입니다. 정온 변화.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가.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T분의 PV는 NR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온도가 일정하대요. 정온 변화.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뭐냐? 이 온도가 일정하죠. 이거 일정하죠. 자, 보세요. 자, T 일정하죠? NR도 일정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따라서 PV가 일정하다고요. PV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PV가 일정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같다고요. P 곱하기 V가 일정하니까. 이게 바로 정온 변화입니다. 정온 변화. P1, V1은 P2, V2랑 같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럼 여기서 자, 무슨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뭐 한다고요? 팽창한대요. 팽창.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뭐 한다고요? 팽창. 팽창은 무슨 일이에요? 팽창은 바로 절대일이죠? 절대일. 자, 팽창은 절대일입니다. 그럼 절대일에서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시스템이 한 일을 구하래요. 절대일. 시스템이 한 일은 P1 곱하기 V1 ln V1분의 V2죠. 그쵸? 절대일이에요. 절대일. 이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최적에 대한 단서가 안 나왔어요. 최적에 대한 단서가 안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바로 이거예요. 이걸 써먹는 거 이제 요거를.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V1분의 자, V2가 얼마냐? V1분의 V2는 바로 P2분의 P1이 되는 거죠. 그죠?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라고요. 크로스로 곱하면. 예? 이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V1분의 V2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걸 대입할 수 있다고요. 이거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 P1 곱하기 자 V1 곱하기 얼마? ln P2분의 P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1분의 V2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P2분의 P1으로.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 초기 상태의 압력이에요. 초기 상태의 압력은 2바고요. 그리고 최적은 0.5 세제곱미터래요. 자, 바뀌었대요. 자, 어떻게 바뀐 거냐면 압력은 1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적은 우리가 몰라요. 자, 최적을 모른다고요.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최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최적을 구해도 돼요. 그죠? 최적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집어넣어도 되고 그게 싫으면 그냥 P2분의 P1을 하셔도 돼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P1이고요. 이게 P2예요. P2. 그럼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식만 알면. 그죠?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압력을 또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왜? 어차피 P2분의 P1은 이게 B니까 비율. 자, 비율이니까 자, 어때요? 단위가 똑같죠? 단위 똑같으니까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단위를.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넣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P1 얼마야? P1이 2바. 자, 2바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잘 보세요. 문제의 단위가 이 단위가 지금 뭔데? 단위가 킬로줄이죠, 킬로줄. 자, 단위가 킬로줄이에요, 킬로줄. 그럼 어떻게 주냐? 여기 P1에 대입하기 위해서 요 2바는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 잘 보세요. 쭉 할게요. 자, 1기압은 1.013바라고 했죠, 그죠? 1기압은 1.013바랑 같고요. 그리고 101.0
325 킬로파스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 자, 보세요. 이 바는 자, 얼마라고요? 1.013바 곱하기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1.013바하고 101.325 킬로파스칼이 같은 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해버리면 똑같이 2바가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바가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200킬로파스칼 돼요. 200킬로파스칼. 이 바는 200킬로파스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제 대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00킬로파스칼. 잠시만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자, 여기서 할게요. 자, 절대일은 자, 200킬로파스칼 곱하기 자, V1은 얼마예요? V1은 이거잖아요. 이거 0.5 세제곱미터. 0.5 세제곱미터 곱하기 ln. 자, 그럼 여기서 P1이 지금 얼마? P1이 2바고 P2가 1바니까 얼마의 비율이? 얼마의 비율? 얼마예요? 1분의 2죠? 1분의 2. 1바분의 2바니까. 그 ln 2가 되는 거죠. 그죠? ln 2예요, ln 2. 자, 계산해 주시면 자, 절대일이 얼마 나오냐면 69.3이 돼요. 69.3 킬로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9번. 자, 폴리트로픽 변화의 일반식에서 n이 0이면 어느 변화인가? 자, 이런 거예요. 폴리트로픽 지수에 따라서 자, 어떤 변화인지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얼마냐? n이 0이에요. n 값이 0이래요. n 값이 0.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도 나왔네요. PV의 n승은 일정하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n의 값이 0이면 n의 값이 이 값이 0이면 v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v의 0제곱 1이니까 따라서 p는 뭐다? 일정하다. 그죠?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그죠? 그럼 n이 0일 때는 어떤 변화예요? n이 0일 때는 바로 압력이 일정하니까 정압 변화가 되는 거죠. 정압 변화.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정압 변화. 해서 바로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등압이나 정압이나 똑같아요. 등압 변화. 이렇게 해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변화 PV의 n승은 일정해서 n이 1인 경우 어느 변화에 속하는가? 자, 10번 문제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n이 1일 때. 자, n에다가 1을 대입해보세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PV는 뭐다? 일정하다. 자, PV는 일정하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PV가 일정하다는 건 뭐야? PV가 일정하다는 거는 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nRT에서 PV가 일정하면 자, nR도 일정하죠? nR도 일정하죠? 그럼 결국 뭐다? 이 온도도 뭐다? 온도도 일정하다는 거죠. PV가 일정하면.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n이 1일 때는 뭐다? 바로 등온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변화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전동기에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축출력 14.7kW로 30분간 운전한다. 축출력이 모두 마찰열로 변한대요. 일정 온도 18도의 주위에 전달될 때 주위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약 몇 킬로줄 퍼 켈빈인가? 자, 엔트로피의 증가량을 물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입니다. 증가량. 그럼 식을 보실까요?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절대 온도분의 뭐였어요? 열량이 변화했죠? 그죠? 델타 S는 T분의 델타 Q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이 절대 온도는 문제에 나왔고요. 뭐만 알면? 이것만 알면 델타 Q만 알면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량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실게요. 자, 델타 Q를 구할 거예요. 델타 Q. 델타 Q는 뭐냐? 자, 이
이 관계식을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어떤 관계식이냐면, 자, 전력량이죠. 1kWh죠. 전력량. 1kWh는 이거를, 자, 열량으로 바꾸면 얼마냐? 열량 단위로 바꿔주면 860 kcal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전력량이에요. 1kWh는 얼마라고요? 열량으로 바꾸면 860 kcal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축출력 14.7kW로, 자, 14.7kW로 몇 분간? 30분간 운전한대요. 30분간. 그럼 30분이면 몇 시간인가요? 30분이면 0.5시간이죠? 그죠? 절반이니까. 단위가 지금 아워예요, 시간 단위. 자, 그럼 여기서 14.7kW 곱하기 0.5아워를 자,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주냐고요? 이렇게 열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열량. 자, 열량으로 바꿔주려면 얼마?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860 kcal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per kWh.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전력량을 열량 단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860을 곱해준 거예요. 그죠? 자,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델타 Q죠. 델타 Q. 열량. 그죠? 열량의 단위. 자, 이 델타 Q를 뭐 해주면 돼요? 여기 델타 Q를 나눠주라고요. 뭘로요? 절대 온도로. 그래서 지금 여기 섭씨 온도가 몇 도냐면 18도예요. 18도. 섭씨 온도가. 그럼 절대 온도면은 273 플러스 18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 델타 Q.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21.72 kcal per 뭐가 나와요? 켈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단위는, 자, kJ per 켈빈.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위를. 그 뭐냐? 이거는 열량의 단위고요. 이거는 1입니다. 1. 그죠? 그러니까 칼로리를 뭘로 바꿔야 돼? 줄로 바꿔야 돼요. 칼로리를 줄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 어떤 관계식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칼로리가 몇 줄이죠? 1칼로리. 1칼로리가 4.184 줄입니다. 아시겠죠? 1칼로리가 얼마라고요? 1칼로리가 4.184 줄이에요. 대략적으로. 4.1, 거의 4.2줄이죠. 약간 올리면 4.184 줄이 돼서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4.184를 곱해주면 단위가 줄로 바뀌는 거예요. 줄로. 자,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따라서 21.72 곱하기 뭐 해주라고요? 4.184를 곱해주라고요. 그러면 열량 단위가 바로 줄 1의 단위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예.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얼마 나오냐면 대략 90.9가 돼요. 90.9 단위가 이제 kJ per 켈빈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단위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관계식 1kWh는 860 kcal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1칼로리는 4.184 줄이라는 것도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등 엔트로피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자, 등 엔트로피 과정? 그럼 엔트로피가 뭐다? 엔트로피가 일정하대요. 그럼 뭐냐? 엔트로피가 일정하면 델타 S가 얼마인 거예요? 델타 S가 0인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 델타 S가 0인 게 뭐죠? 델타 S가 0이다? 이거는 바로 가역 단열이죠? 예. 바로 가역 단열인 겁니다. 가역 단열. 이상적인 것.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의 가역 단열 과정입니다. 1번이에요. 다음 13번 문제. 어떤 밀폐계가 압력 200kPa, 최적 0.1세제곱미터인 상태에서 100kPa, 0.3세제곱미터인 상태까지 가역적으로 팽창하였다. 이 과정에 PV 선도가 직선으로 표시된다면 이 과정 동안에 계가 한 일은 몇 킬로줄인가? 자,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지금 어떻게 변한 거냐면은, 자, 보세요. 200kPa 초기에 200kPa 그리고 최적은 0.1 자, 최적은 0.1 자, 세제곱미터예요. 자, 이게 변했대요.
어떻게 변한 거냐면 100kPa 압력은 100kPa로 자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최적은 0.3 세제곱미터까지 최적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자 보세요. 자 지금 가역적으로 뭐 했다? 가역적으로 팽창했대 팽창. 자 팽창했대 팽창. 그럼 팽창이면 무슨 일이에요? 팽창이면 절대일이죠? 절대일. 자 절대일을 구하려는 얘기예요. 팽창했으니까 팽창.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PV 선도로 그려보면 자 항상 압력과 그 부피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초기 상태는 얼마라고요? 처음에는 200kPa이고 부피는 0.1이래요. 그럼 어디냐? 여기에서 자 압력은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부피는 3배로 늘어났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이 상태로 직선적으로 움직였대요. 변화했대요. 직선적으로 움직였대요.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때 뭐를 구하라고요? 절대일을 구하래. 절대일. 자, 그럼 절대일은 어디? 절대일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라고 했죠? 여기. 이 면적. 이 면적이 뭐예요? 이 면적이 바로 절대일. 절대일입니다.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면적. 자, 어떻게 구하냐? 이제 이 면적을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자,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사다리꼴이죠. 그죠? 이게 평행하는 게 평행. 사다리꼴이에요. 자, 여기 윗변이 A고요. 아랫변이 B고요.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뭐예요? H죠. 이거죠.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자, 이걸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놓으면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돌려놓으면. 자, 보실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200이죠. 여기는 100이죠. 100.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0.1에서 0.3까지니까 여기는 0.2가 되는 거죠. 길이로 따지면. 그죠? 길이로 따지면. 자, 구할게요. 절대일은 이 면적이라고요. 면적이라고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그죠? 나누기 2 곱하기 요 길이, 높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세워놓으면. 그죠? 얼마? 0.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계산해 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 값이 계산하시면 30 나와요. 30. 자, 단위를 단위. 30. 자, 이거 뭐예요?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죠. 30 킬로파스칼 곱하기 이건 뭐예요? 최적. 단위 뭐예요? 세제곱미터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바꿔주냐? 킬로파스칼은 자, 보세요.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죠? 압력 단위니까.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단위도 잘 보셔야 돼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세제곱미터를 곱했네요. 그죠? 약분되죠? 이거 하나 남죠? 그럼 이 단위가 뭐가 돼요? 이 단위는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가 돼요. 맞죠?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뉴턴 미터가 뭡니까? 뉴턴 미터가 뭐예요? 뉴턴 미터가 이게 줄이잖아요. 줄. 단위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 30kg 줄인 겁니다. 이게 줄이니까 30kg 줄. 그죠? 이거예요. 물어본 단위가 킬로줄이잖아요. 킬로줄.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13문제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 갖고는 부족해요. 연습하시기 부족해요.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이 연력학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으십니다. 반드시 기출문제 한 두세 번은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드리고요.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